여러분 혹시 이런 날 잊지 않으셨나요? 친한 친구의 승진 소식, SNS에 올라온 지인의 화려한 호텔 사진, 혹은 나와 비슷하게 시작했던 동료의 커다란 성공 소식,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잘됐다 라고 말은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면서 묘한 불쾌감이 밀려오는 기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공허함과 자괴감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세상은 저 사람에게만 관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내가 참 속 좁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이자 당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갉아먹는 시기심의 정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거장들의 지혜를 빌려 이 아픈 감정을 나를 성장시키는 단단한 힘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남이 가졌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기심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세기 비판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는 시기심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기심은 타인의 복지를 보며 자신의 복지가 가려지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이다. 여기서 가려진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칸트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성향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시기심이 밀려온다면 부끄러워하기 전에 그 감정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성공에 이토록 흔들릴까? 그 질문의 끝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가닿고 싶어하는 당신의 꿈이 숨어 있습니다. 시기심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결핍의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가능성의 거울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열망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인 셈이죠. 시기심에 기름을 붓는 건 언제나 비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일상의 시대엔 더 그렇죠.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과 나의 가공되지 않은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규정해버립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도덕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타인의 상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차이를 과장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성공은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 일어난 일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아니죠. 제각기 피어나는 계절이 다를 뿐 모든 꽃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어제와 비교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비교입니다. 시기심을 방치하면 독이 되어 나를 파괴하지만 잘 정제하면 가장 강력한 성장 연료가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이 오히려 위대한 성취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분투가 곧 삶의 본질이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 그 에너지를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써버리지 마세요. 대신 질문의 주어를 나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위치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무엇일까? 시기심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건강한 동기부여로 바꾸는 연금술. 이것이 시기심을 나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입니다. 시기심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플로렌스 스코벨 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 또한 그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성취를 축복하는 건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파수를 결핍에서 풍요로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곧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보세요. 그 축복의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괴감이 든다는 건 당신이 지금 너무 조급하게 결과만을 쫓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수가 지위에 대한 갈망에서 온다고 말했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인생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초반에 갈등이 몰리고 어떤 드라마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나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개화 시기를 준비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거친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군가 부러워서 견딜 수 없는 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살고 싶다는 뜨거운 생명력을 가졌다는 증거니까요. 타인의 빛을 시기하느라 당신 안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당신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 계절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정진하세요. 오늘 하루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오직 당신 내면과 마주하며 평온한 성장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